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직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이 음량은 그 이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주변 보면은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자,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제 직장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하고, 뭐 직주 근접,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직장에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는 보통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을 한다던가,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통제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안 맞는 사람이랑은 다시 잘 맞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스타일이 조금 다른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좀 잘 지내게 된다 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이 뭐 연봉이 좀 비슷하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상사와의 불화, 뭐 동료와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간관계를 조금이나마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뭐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뭐 많은 동료들과, 뭐 많은 선후배들과 전부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뭐 굳이 적을 만들진 않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불편한 분도 있어요. 불편한 분도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내가 일하는 일터이고 이제 일자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배려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뇌를 빼고 다닙니다. 그 뇌를 빼고 다닌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뇌를 끕니다. 네, 뇌를 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 컴퓨터 부팅을 키듯이, 컴퓨터 부팅하듯이 컴퓨터를 킨다, 컴퓨터를 끈다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출근하면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뇌를 켜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뇌를 끄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를 꺼야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의 이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킨 업무를 하게 되고, 루틴한 업무를 하게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마주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뇌를 끄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다시 뇌를 켜서 내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뭐 이직해야죠. 이직해야 하는 거고, 뭐 이직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뭐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뭐 더 나은
근로 환경, 직책을 부여받는지 안 받는지 뭐 등등의 이런 조건들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돈과 연관된 부분이고 인간관계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상급자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고, 내가 연봉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직책자라면 그런 연봉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 아니면은 인간관계인 거죠. 그래서 직장을 좀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은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좀 편하기도 하고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그 조건 같습니다. 제가 뭐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닌데 군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중간만 해도 성공한다, 중간만 해라.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게 크게 와닿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살다 보면은 중간만 하는 게 결국 좀 잘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집단이나 어떠한 조직에서 너무 잘나거나 너무 튀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주변에서 막 끌어내립니다. 주변에서 막 끌어내리고 결국 잘난 사람은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잘난 나머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못난 경우나 너무 능력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같은 동료들이 협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회사에서 뭐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딱 중간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만 하는 게, 있는 듯 없는 듯 내 역할만 하고 중간만 하면서 꾸준히 큰 무리를 안 일으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어릴 때 다양한 뭐 꿈들이 있었을 거고, 다양한 뭐 나는 뭐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릴 적 꿈과 뭐 어릴 적에 생각했던 미래는 아닐 거잖아요. 거의 99.9%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니더라도 뭐 지금은 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만 하면은 이제 뭐 어딜 가도 크게 모나지 않고,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나요? 사실 그 말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또 옛말에 그런 것도 있죠. 낭중지추라고. 근데 이제 그 말도 요즘 시대에는 뭐 그렇게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 이제 뇌를 끄고 이제 할 일만 딱 하고 퇴근해서 나의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근로자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정년까지 회사에 장기 근속해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먹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근로자일 수 있어요. 싫은 근로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장기 근속하면 회사도 좋으니까 사실 사람 채용 하나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장기 근속하면서 1인분 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고, 직원 입장에서도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그게 사회적인 명함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뭐 소득으로 이제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직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주는 게 요즘에는 자기 몸값을 띄우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직을 너무 안 해도 한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해도 물론 그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그 로열티 높은 직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이제 몸값이나 본인의 이제 커리어 패스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직을 한 2-3번 정도를 해주면서 몸값을 좀 올리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직의 2-3번은 뭐 1-2년 이렇게 다니다가 이직하는 건 저는 상당히 비추하고요. 그러면 사실 별로 경력으로 치긴 애매하죠. 1-2년. 그래서 최소 뭐 4-5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 대리급에서 한번 점프를 하고, 그리고 한 차장급, 부장급에서 한번 또 점프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나이스한 좀 커리어 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직할 때는 한 직전 연봉의 10%에서 20% 사이는 이제 몸값을 띄워줘야지 이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스테이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이직하는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면 너무 또 안 좋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 이직하는 동료들 말고 이직하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 보면은 뭐, 아니면 나의 회사와 다른 동료들 같은 경우는 이직을 굉장히 축하해 주잖아요. 이직을 했다고 하면은 우와 부럽다, 우와 멋있다, 어디로 이직했냐 등등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들은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채용 포털을 보고 있으면은 너 이직하려고 그러냐, 이제 도망가는 거를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직을 하는 것을. 근데 저는 좀 그거는 너무 좀 내로남불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변인들 이직하는 거를 그냥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굉장히 고마울 거고, 사실 그게 좋죠. 이직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직을 한다고 해서 이직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결국 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 사람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였을 뿐이고, 그런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딱 그 정도 그 동료의 관점에서 그 느슨한 연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고, 느슨한 연대 같은 느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애매하게 감정을 섞기 시작하면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직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르겠네요. 말씀드린 것들이 공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뭐 그 생각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그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 그리고 아니면 평소에 말하기는 좀 껄끄러웠던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 사실 유튜브 채널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속에 있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플랫폼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대나무 숲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글 써주셔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오늘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쳐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또 논의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고 스탠스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네, 오늘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